하고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채소, 그 중에 우리 과일, 그리고 견과류, 우리 채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채소에 있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채소들은 이태리 요리에서 다양하게 많이 쓰입니다. 조금 특이하게 좀 안 쓰인다라고 하면 복초이, 청경채 정도는 좀 기호도에 따라서 사용을 조금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채소류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체리토마토나 아니면 워터크레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채소류들 우리가 많이 아셔야 돼요. 치커리, 뭐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여져 있는 그러한 명명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청경채 복초이나 아니면 엔다이브 스펠링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레투스 종류, 헤드 레투스냐 아니면 레투스 레드냐, 이런 부분들, 로메인, 레투스 로메인, 이러한 종류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또 롤라로사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오니언도 많이 사용하지만 오니언은 너무 우리가 많이 사용하기서 오니언은 써놓지 않았지만, 샬럿도 우리 프랑스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탈리아 요리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냉이를 잘 기억을 또 못하세요. 워터크레스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금치, 스피나치나 아니면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헤드 레투스, 이런 것들, 에그플랜트, 그리고 브로콜리와 컬리플라워 스펠링을 좀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더지를 쓸 때, 업장에서 오더지를 쓸 때 영어로 쓰기 때문에 영어로 틀리게 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오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식당에서도 오이 많이 쓰지만 코쿤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영명을 함께 특징적인 것과 같이 곁들여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 과일과 견과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과일 그리고 견과류의 식재료의 영명을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일 및 견과류 식재료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과일, 많이 사용하는 과일인 사과입니다.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은 남쪽이나 아니면 북반구 온대 지역의 원산지이다.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해서 사용해 왔다. 그 국가별로 사과의 품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기후적인 조건, 그리고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서 일조량이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나라에서 많이 섭취하는 품종들은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기호에 맞는 그런 품종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사과도 다양한 종류가 품종이 있죠. 그렇지만 그 유럽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사과를 드셔보시면 이게 사과야 할 정도로, 꼭 우리나라의 그 배처럼, 우리 못생긴 배, 꽃사과처럼 생긴 그러한 사과를 즐깁니다. 당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맛은 사과 맛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그 우리 국내에서 드셔보시던 그런 품종과는 조금 다른 그런 품종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플도 요리에선 다양하게 사용이 돼요. 우리 주스로도 많이 섭취를 하지만, 우리 잼을 만들 때 또는 파이를 만들 때 많이 사과를 사용합니다. 애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과를 우리 국내에서도 요즘은 소스를 만들 때 단맛을 낼 때 이 사과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소시지나 고기 요리에 튀긴 사과나 사과 소스를 같이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조리법이 많습니다. 또 카레나 스튜에 이러한 사과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러한 사과를 사용할 때 항상 주의할 점은, 배도 뒤에 나오는 배도 그렇겠지만 우리 갈변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공기 중에 그대로 깎아서 방치하게 되면 갈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엷은 소금물에
담가서 갈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우리 보통 보면 단맛으로 디저트로 내놓을 때는 그 오렌지 원액의 용액에다가 물을 희석시켜서 담갔다가 꺼내서 단맛을 배가시켜서 사용을 합니다. 갈변되지 않도록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파이 우리가 요리에 스튜에 사용할 때는 우리 그 1리터의 물에 1g의 소금을 희석시킨 소금물에 담가서 갈변되는 것을 방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애플, 사과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배입니다. 피어예요. 자, 배도 마찬가지로 색일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그 앞에서 사과, 애플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설탕물이나 아니면 그 오렌지 원액 오렌지 원액물에 희석된 물에 담가서 사용을 하고 디저트에서는 사용을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 요리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갈변되지 않도록 앞에서 보았던 그러한 방식대로 희석된 소금물에 살짝 담가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용할 용도만큼 빨리빨리 껍질을 필렛해서 제거해서 사용을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색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줘야 됩니다. 이 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품종과 또 해외에 나가서 먹으면 배 품종이 또 달라요. 사과랑 애플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품종을 가지고 있고 그 맛과 당도가 다르다는 거, 식감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배는 배수기라고 해서 기관지를 보호하고 감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과일입니다. 자, 이 과일 배도 피어는 날로 먹거나 아니면 주스나 통조림 그리고 잼 등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육류 요리를 할 때 이러한 배는 연육작용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피어입니다. 배예요. 다음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인도가 원산지예요.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인 그 인도에서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그런 과일이 되었다.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이탈리아의 그 좀 외곽 쪽에 가면 집집마다 레몬과 오렌지 그리고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직접 과육을 따서 그때그때 요리에 이용하는 것도 본 광경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도 이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이 오렌지를 많이 생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날로 먹거나 아니면 머멀레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향이 좋기 때문에 과자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고기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상큼한 맛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금류, 우리 그 오리 구이를 할 때, 오리 요리를 할 때 이 껍질 부분이 상큼한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필렛해서 제스트로 사용을 해서 같이 곁들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오렌지 소스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그 껍질 부분 제스트를 이용할 때 레몬 제스트도 마찬가지고 오렌지 제스트도 마찬가지고 한번 살짝 데쳐 사용하고, 그 안에 과육과 그 껍질 부분에 붙어 있는 그러한 흰 부분 막 부분은 꼭 깨끗이 정리를 해서 칼로 제거를 해서 사용을 해줘야 떫은 맛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 떫은 맛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 또 모양도 중요해요. 모양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렌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만다린이에요. 만다린은 귤입니다. 귤. 우리가 많이 섭취하는 감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칼리성 식품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이 껍질 부분을 우리 국내 동양 그 의학에서는 한방에서는 진피라고 해서 말려서 같이 우리 감기약에는 꼭 들어간다. 기관지 나쁠 때 이러한 그 껍질 부분을 사용한다라는 거.
또 이런 모세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감귤류도 그냥 날거로 많이 섭취를 하죠. 그리고 또 우리 주스로 아니면 잼으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과일, 만다린, 귤이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몬입니다. 레몬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런 레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또 레몬과 같은 형태의 우리 이런 동양 요리에선 다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상큼한 맛을 요리에 넣을 때 이런 레몬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몬은 보통 보면 이탈리아나 에스파냐, 미국 등지에서 마냥 많이 생산되는 그러한 과일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레몬은 과일이에요. 그죠? 토마토는 채소입니다. 앞에서 우리 체리토마토 봤죠? 채소예요. 자, 이런 레몬 과즙에는 설탕을 넣고 졸여서 젤리를 만들고 여기에 과육을 섞어서 마멀레이드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한다. 또 레몬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시원하게 먹는 그런 티에도 이러한 마멀레이드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형태를 얇게 썰어서 말려서 우리 디저트나 아니면 요리에 각종 요리에 가니쉬로 같이 곁들임 요리로 사용하기도 하고 생선이 이런 유럽이나 미국 쪽 이쪽에 가면 항상 그 웨지로 썰어서 생선 요리가 나왔다 하면 레몬 웨지가 꼭 항상 곁들여서 짜서 이러한 비린맛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가감할 수 있도록 요리에 곁들여서 나온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래프예요. 우리 포도입니다. 자, 포도도 품종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하게 우리 품종을 이용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그런 포도의 품종도 굉장히 다양해요. 자, 포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날거로 많이 먹기도 하는데 이런 유럽 쪽, 미국 쪽 가면 이 드라이 시킨 건포도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유럽의 앞 시간에 우리 얘기할 때 아침식으로 우리 건조된 이런 과일류를 많이 섭취를 한다. 간단하게 이런 건포도 또 포도도 많이 건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는 병조림이나 주스, 잼, 젤리 등을 만들어서 또 식초로 많이 사용하죠.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포도를 이용한 식초, 여러분들 잘 아는 발사믹 식초가 포도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식초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또 레드와인 비네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초가 굉장히 발달된 곳이 또 이탈리아 요리의 특징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약을 섭취할 때 포도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약 흡수가 잘 되고 효능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고 효능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포도에는 또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또 우리 약의 효능과 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성분을 보고 섭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식초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퍼시몬입니다. 감이에요. 뭐 국내에서도 감은 가을에 우리 많이 열려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또 말려서 곶감으로 우리가 섭취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감 먹기를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감의 그런 탄닌 성분이 지방질과 작용해서 변을 굳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유럽 쪽, 서양 쪽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육류를 많이 섭취하죠. 그래서 육류에 있는 지방과 같이 결합해서 이런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먹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과일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우리 그냥 생감을 먹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홍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곶감으로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그러한 그 작용도 조금 변화를 가져오고 완화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도 우리 퍼시몬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 이탈리아 요리에서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이 퍼시먼은 많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저트 부분에서 요즘에 홍시 부분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살짝 반건조시켜서 같이 곁들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산되는 우리 전남 지역에 많이 나오는 무화과입니다. 피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화과도 같이 요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이 무화과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또는 이렇게 드라이 시켜서 같이 디저트의 곁들임으로 아니면 설탕을 덧입혀서 우리 약간 그라탕 형태로 구워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디저트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샐러드나 아니면 메인에도 같이 곁들임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고대 이집트와 로마 지역에서 많이 이런 약용식물로 사용되던 그러한 과일이 바로 무화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요리에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치입니다. 복숭아예요. 이 복숭아는 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러한 성분이 있어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복숭아가 들어가는 메뉴에는 우리가 표기를 해줘요. 복숭아가 들어갔다라고 표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런 알레르기성 성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 보통 보면 복숭아 피치는 우리 그냥 날로 먹는 이런 피치도 있고 또 우리 황도로 먹는 그런 백도, 황도 이렇게 나뉘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부드러운 백도는 생과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통조림 또는 가공용으로 단단한 황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보통 보면 단단한 그 과육을 좋아하는 그런 고객도 있고 좀 이런 부드러운 백도 형태의 그런 또 황도도 물른 것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고객들도 있는데 이런 황도도 마찬가지로 그라탕 구워서 디저트로 사용하기도 하고 주스 그리고 잼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우리 샐러드에 같이 곁들임으로 상큼한 맛을 곁들일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아프리코트 있습니다. 우리 살구예요. 자, 살구 우리 보통 보면 우리 살구도 피부에 좋다라고 해서 우리 살구 씨도 우리 한방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갈아서 이렇게 얼굴에 바르거나 약재로 한방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원산지이고 과일나무로 널리 심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미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라는 거. 우리 날것으로 먹거나 아니면 통조림, 잼, 그리고 드라이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넥타 등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주스 종류로 사용하는 것이 살구이다, 아프리콧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살구씨는 우리 한방에서는 행인이라 그래서 해열이나 진해, 거담 등의 그러한 효능이 있어서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관지 보약을 할 때 또 피부를 치료하는 개선하는 이러한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살구도 단맛도 있지만 약간 신맛이 있어서 살짝 구워서 디저트나 에피타이저, 샐러드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잼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플럼이 있습니다. 플럼은 우리 자두예요. 그래서 중국이 원산지이고 통조림이나 아니면 잼, 젤리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에서는 우리 건과로 이렇게 말려서 드라이해서 사용해서 우리 플럼 종류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침 식사 일어날 때는 우리 마른 자두를 많이 섭취를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양과자의 가니쉬로 장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플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멜론인데 물이 많은 멜론, 워터멜론입니다. 수박이겠죠. 그래서 아프리카가 원산지이다. 그리고 한반과 민간에서는 구창, 방광염, 보열, 강장 등에 사용을 하고 있는 과일이 바로 워터멜론이다. 자, 뒤에 보면 우리 또 멜론이 있어요. 멜론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섭취하는 그런 멜론입니다. 이런 멜론에 워터 붙으면 수박이고 멜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멜론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멜론도 우리 그냥 날거로 먹거나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나 주스 등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용을 합니다. 이 멜론이나 이런 수박 종류, 물을 땅에 속에 있는 물을 그대로 섭취해서 성장하는 이런 과일들을 보면 우리 보통 그 어떤 좋지 않은 그런 토양에서 자랐을 때 그 독성분을 그대로 우리가 전파한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기사들 보면 이런 참외나 멜론 이런 종류가 어떤 독성을 유발하는 그대로 가진 채 먹으면 채 그 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 그 앞에서 봤던 그 채소류 중에 로메인도 마찬가지로 이런 독성분을 그대로 섭취해서 탈이 나는 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또 이런 부분을 드실 때도 고객들이 본인의 체질에 맞게끔 기호에 맞게끔 선별해서 드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지만 만약에 이러한 재료의 요리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고객들에게 알려주고 사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스트로베리예요. 딸기입니다. 딸기는 우리 생식하거나 아이스크림, 주스 등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드라이해서 우리 또 그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냉동 프로전을 해서 우리 주스류도 많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탈 멜론이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참외, 우리가 노지에서 많이 보는 그런 참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파인애플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파인애플은 땅에서 바로 붙어서 있거나 아니면 나무에서 우리 야자수처럼 이렇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가 편한데 쉽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그마한 나무에 우리 허리쯤 되는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파인애플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가서 이렇게 산지에 가서 D로 시작하는 그 회사 있죠. 거기 가서 이렇게 봤더니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스크림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뭐 물론 생식도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건조시켜서도 사용을 하고 절임해서 사용하고 다양한 종류로 사용하는데 그 자그마한 나무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고 참 신기했어요. 크기도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조림이나 아니면 요리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메인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에피타이저 샐러드에도 많이 사용하고 디저트에도 물론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파인애플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망고는 그린 망고예요. 이 그린 망고는 필리핀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네들은 젊은 친구들은 이 망고를 그린 망고를 껍질을 벗겨내고 이 과육을 잘라서 긴 우리 그 막대 형태로 잘라서 소금을 찍어서 맥주 안주로 그렇게 즐기는 걸 보았습니다. 굉장히 신맛이 강하고 또 끝맛은 달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망고는 노란 옐로우 망고 또는 애플 망고를 많이 보죠. 이러한 망고는 날고로 먹거나 아니면 주스로 소스로 많이 사용하고 디저트의 소스로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러한 과일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과류입니다. 체스넛이에요. 밤 여러분들이 우리가 습도 많이 끓이고 그리고 이러한 그 어떤 드라이 시켜서 요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 체스넛 여러분들이 영명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몬드예요. 알몬드 마찬가지로 우리가 빵을 구울 때 풍미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꿀우등 할 때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 또 디저트에도 우리 가루 형태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견과류 알몬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스타치오예요. 피스타치오는 그 껍질,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고 속에 있는 파란 부분을 우리가 으깨서 우리가 디저트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날로 먹거나 아니면 또 아이스크림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스타치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파인넛이에요. 잣입니다. 여러분들 이 잣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소한 맛을 이용해서 우리 에피타이저나 아니면 디저트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다양한 요리에 고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몬드는 우리가 보통 빵류와 같이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 요리에서 이 잣은 우리 앞에서 봤던 페스토 만들 때, 바질 페스토 만들 때 구운 마늘과 함께 이 구운 잣을 같이 넣어서 고소한 맛을, 담백한 맛을 더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는 이태리에서 간장,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고대 이집트와 로마, 이스라엘에서는 강정제나 암, 간장병 등을 치료한 약으로 사용하였다. 약용식물로 사용하였다고 했죠. 샐러드와 디저트에 많이 사용한다. 여러분 답은 O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태리 요리에 자주 사용하는 과일의 영명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견과류 영명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료가 가지고 있는 효능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요리에 적절하게 사용을 한다면 고객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고객들이 알려주고 알 때 더 만족도는 높아지고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탈리아 요리의 사용자는 육류와 가금류, 그리고 어류, 해산물에 대해서 다는 짚어보지 못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특징적인 그런 식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